밥초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지수 보고 판단하자인데,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마 대략적인, 내용을 이제 이해하실 거고요. 제가, 4월 6일, 13일,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이틀 연속 이제 지수 하락을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830까지 좀 열어두셔라 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에 830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왔었는데, 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미사일 공격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시장에서 약간의 초반에는 저는 루머로 좀 판단을 받아들였다가 이거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이제 증시가 갑자기 크게 흔들린 이유가 공격을 했는데 핵시설을 좀 이렇게 공격을 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시장이 급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란 측에서 핵시설은 안전하다라고 확인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상황이 조금 그래도 별 피해가 없다. 이스라엘은 공격을 했는데 이란은 피해 본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안정감을 좀 찾긴 했는데 밤사이 또 이렇게 미국 시장은 이런 약간 불확실성이라든지 또 이렇게 안전자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선호하다 보니까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에서 빅테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죠.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그다음 메타 플랫폼에다가 테슬라, 엔비디아 이렇게 엔비디아 이렇게 7개 종목들이 아주 큰 폭으로 빠졌어요. 그 중에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빠져 10%를 하락을 했더라고요. 차트 간단히 본다면 어제 저는 예상을 했어요. 이 60선 근처까지 좀 한번 터치를 한번 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고요. 일단은 지금 이 최근에 끌고 올라온 거는 엔비디아다라고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거의 동의하실 거예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저 정도 충분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근데 한 번 정도는 61선을 터치를 좀 필요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고요. 자, 여기서 더 추가로 하락이 나올지 어쩔지는 이제는,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이 된다면 추가 하락은 어쩔 수 없고, 물론 당장에 금리 인상이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든이 대통령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조건은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억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 이제 계속 좀 자제를 해라라고 얘기했고, 우방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약간의 조금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동 전쟁이 확산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에 유가 상승폭은 제한이 됐거든요. 아마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핵시설을 공격을 했다면 아주 큰 전쟁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아직까진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더 빠질지, 아까 얘기했지만 금리 인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전쟁이 여기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금리 인상론도 충분히, 아마 연준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러면,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달라요, 여러분들. 물론 제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참고만 하세요. 예, 물론 뭐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뭐 지금도 모두 다 마찬가지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제 의견에 동조를 하지 못하고, 동조라는 표현보다 이해하지 못하신다든 그러면 제 강의는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제가 지금 바라보는 거는 뭐냐면요. 이걸 좀 보고 있거든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제가 지금 바라보는 국채 금리 상단은, 여기 4.7, 4.7에서 한 4.85 이 정도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단 여기까지 열려 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4.7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면 제 전제 조건을 전제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지금 올라올 폭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폭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주춤한다면 아마 좀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예, 뭐 지금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제는 금리 인하는 아마 상반기에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반기는 조금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년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두 번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이 국채 금리가 주춤한다면 바이오 쪽에서 다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 전제가 들고요. 그렇다면 다시 코스닥 쪽에서도 아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메리트 있는 그런 호재성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시고, 어디 쪽으로 접근을 할 건지 좀 이렇게 다양하게 보셔야 돼요. 뭐 내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한다, 바이오 쪽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런 쪽도 체크를 하고, 무조건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와서 금리 인하가 되어야, 물론 기정사실화는 맞아요. 언젠가는 할 거예요. 예. 근데 금리 인하가 된다면, 아마 여기에서 금리 인상이 내 얘기가 나오고 금리 인상이 된다면은 아마 바이오 쪽은 당분간 조금 더 쉽진 않겠죠. 예, 그렇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렇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뭐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요. 예, 아마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뭐 공격을 했는데, 근데 미국이 이제 뭐 사전에 공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미국에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고, 어, 이제 이란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대책을 이제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에 어떤 이슈로 나올 건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 아마 이게 제 생각에는 미국 측의 개입이 아마 상당히 적극적일 거라고 판단을 해요. 미국이 이제 어 예전 같지 않죠. 예전에는 미국이 딱 얘기했으면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과하게 얘기하면 그게 법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란도 핵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도 핵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그래요. 자, 어찌됐든 간에 다음 주에 어떻게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건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유가 급등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아주 큰 부담이 돼요. 그 연임에 대한 그 아주 큰 부담이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극단적인 충돌이라든지 이런 확대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환율이요. 환율을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환율이 1360원, 한 이 정도 대략 잡을게요. 이 정도, 이 선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선 아래에서 여기에서 이 선을 뚫고 올라가고 나서부터
약간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1360원 이하로 내려와야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일 텐데 지금 1360원 위에서는 아마 그 외국인의 선물 매도라든지 뭐 자원의 변동성이 상당히 클 거다. 여러분들은 뭐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 우리나라 지수를 그냥 좀 갖고 논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갖고 놀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수급 변화를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좀 더 확인하고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그래야 이제 저가 매수가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월요일날 개파락이 나온다면 이렇게 좀 얘기를 저는 이제 거의 다 이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거의 저점이 왔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월요일날 개파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어떤 미국의 영향이 있겠죠. 엔비디아가 이렇게 10% 하락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시장을 이끌어왔던 반도체 쪽도 조정을 줄 수도 있고, 어제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선반영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조정이 개파락으로 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밑꼬리를 달고 오는지, 안 달고 올라오는지,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밑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라고 하면, 좀 이렇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바닥이 완성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저가 매수에 같이 참여를 해도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 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오늘 강의 주제를 정했고요.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뭐, 지금 당장에 이 종목을 사세요, 어쩌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전에, 미국이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 미중 무역전쟁이 이렇게 좀 나타났잖아요. 지금 미국이 이번에 지금 철강의 관세를 엄청 때렸잖아요. 이거 이어가지고 아마 해운하고 조선 쪽도 제재 조짐을 지금 계속 보여왔거든요. 이미 보였죠, 계속. 그래서 국내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국내 관련주들이 뭐 많죠. 뭐 하나오션도 있고 뭐 삼성중공업도 있고 그렇죠. 뭐 많아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은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이 삼성중공업 한번 이렇게 차트를 쫙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자, 2000년대 초반입니다. 네, 그쵸? 자, 여기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 여기죠. 2000년 초반에 이때 사이클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이때 선박을 딱 이렇게 건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선박의 나이죠. 선박의 나이가 대략 한 30년이라고 합니다. 30년. 30년. 조금 더 남았죠. 조금 더 30년. 그쵸. 2000년도 됐으니까 이제 2030년도. 그쵸. 이 정도 좀 남아. 대부분의 선박의 선령이 30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교체를 언제 하냐? 20년 초중반에 해요. 그러면, 자, 이때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냥 대략 보면 한 여기가 20년이죠. 그러면 사이클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초중반이. 근데 여기에서 노후화가 되고 막 이러면 조금 더 일찍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서, 뭐, 별걸 다 공부를 했는데, 국제 회사기구라고 해가지고, IMO라고 합니다. 이 회사기구가 이제 좀 어떤 제재를 하냐면,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는, 선박이,
온유에서 정제돼서 나온 벙커시유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탄소가 엄청 나옵니다. 벙커시유에서. 황이나 질소도 엄청 나온다고 해요. 근데 2010년도 이때부터 황과 질소에 대한 규제를 시작을 했어요. 예, 황하고 질소에 대한 규제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친환경 친환경 엔진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규제를 또 이제 한마디로 탄소 관련해가지고 규제를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IMO에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아까 설령 나이가 3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0년도 못 채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그런 기간이 단축이 되면 아마 뭐 눈치를 많이 보겠죠. 예, 이제 그런 이제 어디에서 발주를 언제 할 거냐. 그쵸? 그런 선박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선업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 말이 공부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도움이 된다면 한번, 베팅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예. 왜냐면, 결국은 똑같잖아요. 우리가 아파트가 어느 기준이 딱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이 돼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뭐 그렇잖아요. 압구정 있는데도 반포 아파트도 마찬가지 오래돼서 했더니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런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선박도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충분하죠. 그죠? 근데 이런 아파트들은 물론 지역성이겠지만 저기 예전에 이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2000년대 초 중반에 많이 이렇게 건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오션은 예전에 대우조선 해양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오션은.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한번 쭉 보면 2000년대 초반을 보면 좀 더 봐야 되네.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쵸? 2000년대 초반부터 주가가 약 여기에서 한 10배 가까이 올랐네요. 10배 가까이. 그쵸? 예. 자, 이런 식으로, 투자에, 뭐,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종목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고, 만약에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베팅을 한번 해봐도, 근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또 이렇게 배 하나 이렇게 선박 건설하는데 뭐 뚝딱 만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또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4월, 5월은 우주항공청 관련해가지고 좋은 모멘텀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여소야대, 이렇게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됐지만, 무조건, 물론 정책이 좀 이렇게 추진하는데 좀 이렇게 탄력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야당에서 정책을 반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좋은 것들은 하고, 아닌 것들은. 근데 또 너무 야당에서도 너무 지금 갑자기 좀, 제가 보기는 안 좋은데, 어차피 정책위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차피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가야 될 것들은 가요. 왜냐면 예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원전은,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원전을 약간 조금 이렇게 표현이 조금 약간 원전을 좀 소외시키고 그랬지만 지금 야당이 이제 야대가 되다 보니까 좀 이제 원전 쪽은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바라보는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이제 실질적으로는 저쪽에서 미국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됐든 원전은 원전이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지금 AI발 전력 이런 거라든지, 예, 또 그런 것도 이제 왜냐면 전기차 충전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아마 이런 것들이 이게 뭐 AI 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땐 큰 그림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아, 이런 것들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예, 그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뭐 분석을 해가지고 드리는 거는, 예, 그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큰 공부가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공부를 해가지고, 예, 아, 이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뿌듯함과, 이런, 예, 그쵸. 그런 성과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안 돼도 좋아요. 예, 그거의 성과가 덜 나오더라도, 예, 그렇게 바라본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예, 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 제가 이런 얘기는 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하나의 힌트인데요. 뭐, 자, 이렇게 시장이 급락이 나오잖아요. 급락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급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을 할 때 나오는 뉴스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세요. 거기에서 그때 나오는 뉴스들을 잘 보세요. 아시겠죠? 하나 힌트예요. 예. 앞으로의, 좀 이렇게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들도 거기에서 힌트를 주는 거고요. 예, 제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팁만 하나 드리고,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면 됩니다. 예, 아, 이런 것들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 한 번씩, 예, 좀 이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정배열 종목을 좀 손드세요.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시장은 예, 물론 우상향이에요, 여러분들. 우상향입니다. 저는 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조정 대파락이 나온다 그러면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지 좀 잘 체크 한번 해보시고, 예, 그리고 뭐 바이오 쪽을 투자하실 분들은 바이오 쪽을 좀 보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10년물 국채금리, 예, 이거 한번 좀 잘 체크 한번 해서 한번 보시고, 예,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예요. 이 정도니까, 예, 아까 얘기했던 조선주도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지금 지수가 825까지는 좀 빠졌지만 뭐 코스피도 예, 좀 하락을 했죠. 근데 이제 거의 다 내려왔다라고 저는 또 보고 있고요. 예, 뭐 지금 종목들은 뭐 거의 뭐 종목별 뭐 그런 테마별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버텨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계좌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 30%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실이 거의 대부분 나 있을 거예요.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거의 손도 못 대는 예, 어쩔 수 없이 예. 근데 안 가는 종목들은요, 가감하게 갈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뭐, 저도, 뭐, 어제, 이번 주에, 예, 손절 크게 했어요. 근데, 뭐, 그걸 계속 놔둔다고 해서, 그게 간다고 하면, 놔두겠는데, 아닌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가감하게, 예, 정리하시고, 갈 종목으로, 예,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홍보 하나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계속 했던 얘기인데요. 예, 뭐 지금 뭐 홍삼이라든지 뭐 뻘락지는 가격이 이번 주부터 조금 저렴해졌어요.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저렴해지지 아직 가격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예, 좀 괜찮아질 것 같고요. 예, 제가 뭐 나머지 지금 요거 투인원 마사지 크림, 예, 유기농, 예, 3개에 35,000원, 예, 가격 괜찮거든요. 예, 뭐, 참외도 지금 이제 맛이 이제 2월 달에 가장 맛있었을 텐데, 예, 가격이 안 떨어져요. 요즘 과일이 다 비싸다 보니까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야채도 엄청 비싸고, 예, 그쵸.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어제 이제 그 지방을 갔다 오면서 이렇게 봤는데 처음 봤어요. 예, 진짜로요. 물론 저도 이제 농부의 자식이지만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다. 뭐 고추는 이렇게 고추는 비닐을 조그만 비닐을 이렇게 해가지고 고추를 심은 건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무를 심어가지고 이 비닐을 조그만 무를 심어서 이렇게 예, 무를 심어가지고 비닐을 씌운 건 처음 봤어요. 그 작은 비닐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빨리 키워서, 워낙에 야채 값이 비싸니까 빨리 키워서 빨리 내보내겠다. 와, 진짜로요. 이거 저 처음 봤습니다. 예. 무를 이렇게 키운 거. 물론 다른 지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뭐 이쪽, 제가 보는 쪽에서는 처음 봤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야채 값이 비싸다. 예.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뭐 좀 이렇게 해서 협치도 하고, 좋은 쪽으로 국민을 위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예. 네.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